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알리스터를 시작으로 2명 이상의 미드필더를 데려와 뎁스를 채워야 하는 리버풀. 현재까지 튀람, 코네, 베이가 직접적으로 볼을 운반할 수 있는 유형의 미드필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홀딩 미드필더에 대한 관심도 완전히 식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당장 중원에서 전진 드리블에 능한 자원이 없는 터라 박스 어택과 전진에 능한 미드필더를 우선순위로 영입하려 하고 있죠. 지난 영상에서 코네, 튀람에 대해 알아보았고, 오늘은 팬분들이 외모적으로나 실력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라 여기는 선수인 가브리 베이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선수가 가진 기본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리버풀은 대체 왜 노리고 있는지, 그를 데려오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가는 누구인가? 2002년 5월 27일 스페인에서 태어나 올해로 21살, 184cm에 77kg.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페인 선수치고는 21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벌써 피지컬이 꽤나 올라온 유형입니다.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 기본적으로 8번, 10번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간단히 그의 장점을 살펴보면 8번, 10번 그리고 포워드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스페인 선수의 기술적인 능력과 의외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박스 어택과 득점력이 출중하며 슈팅을 주저하지 않는다. 전진 볼 운반에 능한 자원이다. 8번 성향을 지닌 중앙 자원답게 볼 리커버리에 대한 기록도 괜찮으며 본인이 공을 오랫동안 소유하며 경기를 조율하는 타입이라기보단 공격적인 볼 운반과 박스 어택, 침투, 슈팅의 강점을 지닌 선수입니다. 스페인 선수다운 기술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피지컬적인 완성도가 높다 보니 단순히 라리가에서만 활약할 선수는 아니고 언제든 독일, 잉글랜드, 이탈리아로 떠나 활약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들은 모두 베이가를 지켜보고 있으며 사실상 이번 여름 팀을 떠나는 게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바이아웃은 4천만 유로. 프리미어리그 팬들 기준에서는 박앤세일처럼 보이겠지만 라리가 내에서 선수 간의 이적 시 4천만 유로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구단 자체가 몇 없다 보니 엄청난 금액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바이아웃 금액 자체가 라리가 내 이동을 생각하며 설정한 게 아니라 타 유럽 구단을 고려한 금액이다 보니 잉글랜드 구단들은 베이가를 데려오기 위해 열심히 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타비고의 회장마저도 이번 여름 그가 떠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혔죠. 우리는 베이가를 판매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에게서 그의 이적료를 지불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여러 구단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는 말도 함께하며 그가 구단을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플레이 스타일을 살펴보죠. 앞서 베이가의 장점과 함께 그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 오른발이 주발이며 오른쪽 미드필더를 주로 소화했다. 8번 중앙 미드필더, 10번 공격형 미드필더 유형이다. 박스 어택, 침투, 오프더블 능력이 우수한 자원이며 패스를 통한 플레이메이킹보다 직접 마무리하는 데 능한 선수이다. 공을 오래 소유한다거나 본인 주도로 운영하는 타입이 절대 아니다. 경기를 조율하는 타입이 아니며 패스를 즐겨하는 선수가 아니다. 슈팅력은 훌륭한 편이며 슈팅하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다. 경합을 피하지 않는 선수다. 불과 이제 처음 풀시즌을 소화한 선수이지만 베이가는 장단점이 명확히 갈리는 선수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몇몇 평가에서 그를 박스투박스 유형이라 말하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타입을 박스투박스라 칭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긴 합니다. 이는 밑에 자세한 내용과 함께 살펴보죠. 한편으로 참 재미있는 선수이면서 한편으로 팀에 따라 엄청나게 호불호가 갈리겠구나. 하베르츠와 흡사한 타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인데 득점력을 갖춘 케이스로 침투, 경합에 능하고 슈팅을 하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는 타입. 개인 능력으로 돋보이는 선수가 아니라 팀 내에 무조건적으로 훌륭한 패스 한 명은 있어야 하는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링커 역할치고는 볼터치가 지나치게 적고 롱볼이나 반대 전환 패스 자체를 거의 시도하지 않는 선수입니다. 천천히 기록 그리고 움직임을 보며 알아보죠. 특징 첫 번째, 슈팅. 어마어마한 슈팅량을 보여줍니다. 이번 시즌 셀타비고의 슈팅 유효 슈팅 기록을 살펴보면 1위 아스파스 75회, 2위 베이가 62회, 3위 페레즈 54회, 4위 로드리게스 43회, 5위 라르손 41회. 단순 슈팅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베이가의 슈팅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팀 내 주포인 아스파스보다 적고 윙포워드인 페레즈보다 많은 기이한 상황이죠. 유효 슈팅도 29회, 베이가의 리그 득점은 11골, 상당히 인상적인 기록이라 볼 수 있죠. 메잘라 위치에서 주로 뛴 선수의 슈팅 시도 횟수가 팀 내 2위, 시즌 내내 강등권에서 허덕이는 셀타비고에서 페널티킥 한 번 차지 않고 미드필더가 두 자릿수 득점을 했다는 것 자체만 봐도 스타성을 지니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를 지도한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 칭찬한 부분만 봐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 경력 동안 베이가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선수는 한두 명 정도 봤습니다. 그는 완성된 선수입니다. 일반적인 스페인 미드필더들과는 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볼터치나 위치 선정 같은 부분인데 가브리는 게임을 터트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말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패스나 볼 소유, 운영에 대한 개념에서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보다 파괴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스페인에서 보기 힘든 유형의 선수로 느껴집니다. 슈팅에 대한 자신감도 좋고 이러한 슈팅을 하는 데 있어 침투, 오프더블 움직임이 정말로 뛰어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다음으로 패스. 솔직하게 말해서 이 선수를 링커 역할이나 공격 빌드업 과정의 핵심으로 두기엔 패스 능력이 뛰어나다 보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감독이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 베이가보다 더 뛰어난 패스 능력을 갖춘 선수를 지니고 있어서 그를 메잘라 포지션에서 침투, 득점의 시간을 더 많이 쓰도록 지시했을 수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이번 시즌만 두고 본다면 패스 능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 핸더슨이 우측 메잘라 포지션에서 수비 공격을 이어주고 스위칭 패스를 통해 반대를 열어주는 방식의 플레이를 즐겨하고 또 능하게 했다 치면 베이가는 절대 동일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풀 영상을 보시면 확실히 아시겠지만 수치상으로 먼저 살펴보죠. 90분당 평균 패스 시도, 성공, 정확도, 이름을 가리고 누가 베이가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명 중에서 2명은 미드필더, 1명은 포워드입니다. 한 번에 맞추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베이가는 정말로 패스 시도 횟수 자체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애초에 본인이 빌드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다 보니 패스 시도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죠. 롱볼 시도 횟수도 보시면 팀 내 13위, 아스파스 12, 90분당 기록으로 봐도 2.86회 시도, 1.84회 성공. 간단히 리버풀에서 동포지션에서 뛰고 있는 핸더슨과 비교해보면 굉장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기록으로만 살펴봐도 베이가에게 핸더슨과 같이 링커 역할과 빌드업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불어 크로스 기록까지 살펴보자면 90분당 1.06회 시도, 핸더슨은 90분당 1.96회 시도, 살라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야 하는 오른쪽 미드필더 특성상 크로스가 장착되지 않은 베이가는 측면으로 빠졌을 때의 활용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특히 아놀드의 포지션이 측면이 아닌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맡아 중앙에 치우쳐진다면 우측면에서의 공간을 어떤 선수가 채워나갈지 그것 또한 걱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베이가의 영입이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 아놀드는 풀백으로 다시 돌아갈 여지도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는 차차 영입이 된다면 자세히 살펴보죠. 위에 나온 패스와 관련된 수치는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 빌드업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지 이 선수가 패스 능력이 온전히 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건 무리입니다. 롱패스나 킥에 대한 감각으로 만드는 플레이메이킹 빈도가 떨어지는 선수이지 파이널 서드에서 찬스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는 아닙니다. 하베르츠와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온전히 스탯으로 플레이를 다 말할 수 없듯이 베이가 또한 온전히 스탯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위에 나온 기록을 본 다음 베이가의 경기를 살펴보면 본인이 볼을 오랫동안 소유하며 운영하는 타입이 아닌 동료를 활용하며 높은 지점에서 패스를 받기 위해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유형의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스페인 선수답게 기본적으로 터치감이나 패스 능력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다 보니 감독이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정말 다채로운 스타일로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기본기가 좋은 타입이라서 앞서 링크가 나왔던 튀람, 코네와는 반대로 변화주기에 능한 선수라 생각이 드네요. 조율, 빌드업에만 너무 큰 역할을 맡기지 않는다면 말이죠. 다음으로 움직임. 베이가의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격적인 침투와 포지셔닝, 두 번째로 트랜지션에서 공격 템포를 올려줄 수 있는 움직임. 앞서 말한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장점이야말로 리버풀이 그를 원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해당됩니다. 메잘라 포지션에서 주로 활용되는 선수가 슈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움직임을 통해 슈팅을 가져가는 포지셔닝이 좋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침투 타이밍이라든지 어느 위치에서 슈팅각이 나올지 판단하는 것 자체만 봐도 지능적인 선수다. 셀타비고는 아스파스의 움직임, 패스를 통해 전방에서 공간이 창출되다 보니 아스파스가 페널티 박스 바깥으로 데려온 수비수들의 뒷공간을 활용하는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는지가 가장 중요했죠. 그런데 이 공간에서 환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가브리 베이가다. 피지컬을 토대로 경합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 침투를 통해 마무리 짓는 과정 속에서도 절대 수비에게 밀리지 않죠. 만일 이 선수가 이적하여 보다 공격적인 팀으로 향한다면 움직임을 통해 수비수에게 혼선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공격수들이 수비수의 압박을 거세게 받을 때 순간적으로 공간을 풀어주는 역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죠. 애초에 지능적인 유형이라서 더 높은 수준의 선수들과 합을 맞춘다면 공격 포인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더불어 빠른 공수전환을 강조하는 팀일수록 이와 같이 순간적인 템포를 올려줄 수 있는 유형은 필수죠. 본인이 직접 볼을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순간적인 판단을 통해
주변 동료에게 볼을 주고 본인이 침투할 수도 있고 다채로운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움직임 외에도 수비적인 공헌도, 멀티성 등등 정말 아직도 열거할 수 있는 특징들이 많이 남았지만 대표적인 특징만 보고 그 외적인 부분은 추후 영입까지 이어지면 활용 방안과 함께 첨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다음으로 리버풀은 왜 그를 영입하려 하는가? 튀람 코네에 이어 베이가까지 리버풀은 어떻게 해서든 전진할 수 있는 유망한 자원은 모조리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하면서도 또 다르죠. 그 중에서도 베이가는 또 다른 차원에서 튀람 코네보다 뛰어난 부분이 존재합니다. 바로 공격 템포를 올려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박스 어택, 침투에 능하다는 것.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리버풀이 마운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순간적인 템포를 올릴 수 있다는 것. 드리블을 잘해서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서 딱히 그런 이유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공의 흐름이나 주변 동료를 활용하는 이해도나 축구에 대한 지능이 높은 미드필더로부터 느낄 수 있는 템포를 그들로부터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볼을 공격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님과 동시에 박스 어택, 뒷공간 침투에 능하다는 것, 순간적으로 공간을 창출시켜줄 수도 있고 살라, 누네스, 디아스, 학포가 만들어주는 공간에 미드필더가 침투할 수 있다는 것. 앞으로 아놀드가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오랫동안 맡게 된다면 그간 아놀드가 우측에서 보여준 전진 박스 어택, 크로스 등등 살라와 함께 만들어 나갔던 공격 패턴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베이가를 우측에 넣는다면 이 선수가 올리는 크로스의 빈도는 줄어들겠지만 오히려 침투, 박스 내에서의 위협적인 패스, 마무리 등등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간 아놀드가 올라와서 박스 내 공을 잡게 된다면 탈취당했을 경우 뒷공간을 커버하는 데 있어 걱정이 앞섰지만 가브리가 침투하여 볼을 뺏긴다고 한들 이미 수비 블럭이 존재하다 보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핸더슨과 같이 측면으로 빠져나가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맡기엔 쉽지 않겠지만 아놀드가 6번을 소화하며 줄어든 오른쪽 공격 패턴을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셀타비고의 공격 조립 방식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메잘라 포지션의 선수를 이처럼 공격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센터 포워드의 연계 능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박스 바깥으로 수비수를 빼내며 1대1 패스를 한다거나 뒷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유연한 움직임이 필요한데 센터 포워드의 움직임이나 연계 능력이 떨어진다면 중앙을 거쳐가며 침투하는 빈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아마 이 부분 때문에라도 베이가의 영입은 누네스보다 학포의 선호도를 높일 확률이 꽤나 높을 전망입니다. 혹은 베이가가 있다면 알리스터는 무조건적으로 함께 필드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모로 조합적으로나 뭐나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베이가는 흥미로운 자원임을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툴을 가진 선수이지만 베이가를 데려오는 데 있어 가장 두려움이 앞서는 부분은 풀시즌을 처음으로 뛰었으며 곧바로 리그를 옮기게 되었을 때의 적응도 문제, 특히 날씨 좋은 스페인에서 잉글랜드로 넘어와서 겪는 문화, 날씨 적응 문제, 스페인에서 보여준 넓은 범위의 움직임과 잉글랜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영국 날씨와 리그 적응에 애를 먹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야 1군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하고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 만큼 경험적인 측면에서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 시기에 잉글랜드로 이적하며 여러 변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코네 튀람의 경우 프로에서 100경기 이상 소화하며 3-4시즌을 풀타임으로 보냈어도 잉글랜드 적응에 대한 걱정이 존재하는데 베이가는 스페인에서 이제야 한 시즌을 온전히 보냈다는 점에서 적응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그 스타일 적응, 영국 문화 적응, 언어 문제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선수 자체만 봤을 때는 코네 튀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포텐 그리고 전술 활용도를 지니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영상에 담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베이가의 이적이 가까워지면 그때 리버풀 활용 방안에 대해 상세히 영상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